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라는 거를 서민들이 타는 차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안전 대신에 가격을 선택을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경차 왕국 일본에서 사는 부부가 경차를 안 타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예. 저희가 이제 일본에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시청자분들로부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냐면은, 박간이 호상 차 좋아하죠? 예, 자동차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본 경차 왕국인데 경차 안 타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예, 저는 카푸어지만 경차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왜 경차를 안 타는지, 거기에 대해 좀 진지하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추천할 만한 경차가 있고 우리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을 때가 있는데 결국에 안 샀어요. 그렇죠. 이거 때문에 안 샀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은 일본에서 경차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는 참 간이 큰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어머.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2019년 1월달 영상입니다. 일본인 와이프의 운전 실력은? 이래가지고 야 여러분 이게 4년 전에 박간영 오상이랑 추미코네요. 저예요. 젊네요. 예. 이 영상이 이제 저희가 오토이네프라는 홋카이도 예. 그래서 북쪽 산골 마을 살 때 생활하던 모습을 올린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경차를 안 탄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빌린 거예요. 프로젝트로 이쪽 돈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빌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차냐면은 이게 요런 차인데 일본의 경차는 노란색 번호판이 일반적이거든요. 이 차가 일본의 다이하츠 미라이스라는 자동차입니다. 예, 다이하츠 미라이스. 그래서 이런 차입니다. 이 차를 왜 프로젝트 하면서 홋카이도 북쪽마다 받았냐면은 예, 이 경차가 밑에 나오는데 그렇죠. 예, 풀타임 4WD 4륜구동차입니다. 당시 제가 갖고 있는 차가 폭스바겐 파사트였는데 이게 전륜구동이었어요. 근데 눈이 워낙 많이 온 지역이라서 전륜구동 가지고는 좀 못 가는 지역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 받을 때 프로젝트 진행하는 분에게 저 이제 차가 전륜구동인데 4륜구동짜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륜구동 차를 겨울이 되면 제공을 해주세요. 응, 빌려줄게. 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나온 차가 그렇죠. 4륜구동 경차를 이제 딱 우리한테 빌려준 거예요. 이 차가 이제 25만 킬로 탄 중고차입니다. 예, 참고로 차값은 20만 엔, 우리한테 200만 원. 정말 차 내부도 간단한 그렇죠. 예, 좀 오래된 차였네요. 그렇죠. 라디오도 안 달려있어요. 그럼 이 경험 때문에 경차를 안 타요?는 아닙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은 제가 일본에서부터 별의별 차를 다 타봤어요. 정말로. 예, 제가 이제 영업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승합차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제 운전면허상 허용이 되는 한까지는 제가 운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차도 이 차 이외에도 렌트카도 많이 하고 많이 빌렸어요. 예, 맞아. 예. 그런데도 경차를 사고 싶다. 경차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늘 얘기하겠어. 일본은 어느 정도 경차를 탈까를 좀 이제 잠깐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갈게요. 예. 자동차 판매 대수 일본 2011년 이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쭉 나오는데 일본에서 2011년에 총 자동차가 440만 대가 팔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반 차가 270만 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경자동차, 경차입니다. 160만 대. 2020년에도 총 자동차가 450만 대가 팔렸는데 그중에 170만 대가 경차. 예, 상당히 경차가 많이 팔리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경차라고 얘기를 할 때 전경자협 이래가지고 경차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년 이렇게 뭐 분기마다 신차 판매, 경차 판매를 발표하는데 1등이 그렇죠. 압도적이죠. 86,876대. 혼다의 엠박스. 2등이 스즈키의 스페이시아인데 48,000대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죠. 1등이랑 2등의 차이가. 예, 그 정도로 이 엠박스라는 차가 일본에서는 지금 국민 경차입니다. 어떤 차냐면은 요런 차입니다. 저도 이걸 렌트카에서 많이 타봤습니다. 차 좋아요. 예, 저희 둘이 타더라도 위도 넓고 있잖아요. 널널하고 운전도 뭐 짧은 거리는 정말 할만합니다. 예, 승차감도 나쁘지가 않아요. 경차치고는. 제가 경차 중에서 정말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한 경차가 이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반응이 좋냐면 일본 경차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실내가 엄청 넓어요. 극한의 흔히 말하는 내부 공간을 만들어낸 거고,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전 지원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딪히려고 하면은 이거 삑삑 소리 나는 거랑 그다음에 차선 이탈하는 거 있잖아요. 오토크루즈 같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자동차에 들어가는 최신 안전 기술 그게 다 들어간 경차라고 보면 됩니다. 혼다라는 큰 자동차 회사가 만들고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은 제가 이제 이런 경차를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오상 뭐 이런 경차는 기아 자동차 레이랑 닮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경차가 있어요. 근데 한국 경차는 일본 경차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부터 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당장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차라고 하면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경차 중에서도 좀 이제 이 화물용 경차라면 이거 기억나십니까?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차 쪼매난 이 다마스죠. 다마스. 예. 어른 2명이 타다가 코너링을 돌 때 그냥 차가 이제 자빠진다, 넘어간다 하는 그 다마스. 예. 차가 가볍고 경차라는 거는 좀 이제 어른 2기 타기에는 좀 좁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 예. 있잖아. 나의 아저씨에 나온 이 다마스는 그렇죠. 한국어로 번역 여러분 이게 스즈키인데 스즈키의 에브리라는 자동차의 그 뭐냐 한국 버전입니다. 오, 지금은 좀 그렇구나. 겉모습이 다르잖아. 아까 그거랑. 예. 근데 이게 옛날 스즈키의 이 에브리라는 자동차가 요거랑 앞모습이 똑같잖아요. 네, 이거 베이스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원조 스즈키의 에브리랑 다른 게 있어요. 엔진이 다릅니다. 좀 한국 이 다마스가 엔진이 좀 크다고 해야 되나? 예, 좀 이제 배기량이 좀 더 큽니다. 아까 제가 뭐 혼다 엠박스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레이랑 이 기아 자동차 레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면 느끼실 겁니다. 예. 그럼 이 기아 자동차 레이는 일본에 오면은 경차가 될까? 경차가 안 됩니다. 예, 왜 경차가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게 일본 경차의 규격인데 일본 경차는 일단은 그렇죠. 길이가 전장 3.4m 이하입니다. 오, 길이 제한 있구나. 길이 제한 3.4m예요. 그리고 폭이죠. 전폭 1.48m. 148cm 폭이. 오, 보기도 제한. 그리고 배기량이 660cc 이하. 이게 대표적인 이제 경차의 규격이거든요. 자, 그럼 아까 어디입니까? 레이잖아. 전폭 15995. 땡. 일단 전폭에서 아웃이네요. 전장 아슬아슬하게 아웃이네요. 땡.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으로 이 기아 자동차 레이는 경차가 아닌 소형 그냥 일반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막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크구나 이 차는. 큰 차입니다. 레이는 좀 크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핫한 이 가스퍼는 어떨까 했을 때 바로 뜨죠. 예, 여러분 가스퍼 전폭 1595 아웃입니다. 어머나. 가스퍼도 일본에 오면은 경차가 아니라 일반 소형차입니다. 크네. 가스퍼 크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남은 무기가 있잖아. 뭡니까? 그렇죠. 경차 중에 제일 작다는 이 모닝은 어떨까? 기아 모닝. 이 모닝 또한 예,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웃이네요. 예, 모닝도 아웃입니다. 1595. 그 한국에서 조금 작은 차라고 하면 이 1595구나. 그렇죠. 1595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경차는 일본에는 경차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경차라고 불러다니는 차들은 다 큰 차네. 일반 소형 차들이네. 라고 느낄 수가 있겠네요. 당장에 그러면은 일본 경차는 이런 있잖아. 작은 사이즈만 이렇게 경차인가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 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다 함께 이제 상당히 오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인데 일본 경차는 따로 규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그렇죠 여러분. 차량 중량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차가 작다 했잖아요. 들어가는 원자재가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차에 연비를 일본 경차는 극한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가 뭡니까? 가벼워집니다. 600km, 700km, 800km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대한민국 차 있잖아요. 레이는 예를 들어 어느 정도냐면은 무게가 쭉 나오네요. 예, 공차 중량 1톤이 넘어갑니다. 오. 레이도 1톤이 넘어가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다. 무게가 있죠. 가스버는 어떨까? 거의 1톤이네요. 오. 980kg, 그 다음에 1톤. 그 다음에 작은 모닝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이 모닝조차도 거의 900kg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차는 대한민국 경차보다 작고 가볍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네요. 아니 그럼 뭐 아까 뭐 차량 중량이 무게가 뭐가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일본사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충돌 사고로 경자동차가 횡전 굴렀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지난 1월 2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해에 있었던 일인데 차가 교차로에서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경차를 탄 일가족 4명이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뭐 차 타서 예를 들어 뭐 경차니까 찌그러진다든지 잘못 부딪혀서 죽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승용차가 이 경차를 쳤어요. 경차가 굴른 거야. 그냥 굴러서 충격으로 죽었나? 아닙니다. 구르다가 그렇죠. 차가 불이 난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어요. 아니 뭐 경차가 이게 뭐 차가 완전 구르고 불이 날 정도라면은 일반 다른 차가 이거 엄청나게 세게 갖다 박았네라고 느끼잖아요. 예. 40에서 50km로 박았습니다. 40에서 50km. 느긋하게 오는 차랑 가다가 박았는데 하필이면 차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구르고 떨어지는 데가 안 좋다 보니까 연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파가 팡 터진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당장 이것뿐만이냐?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이것도 2013년 1월 2일 뉴스네요. 이 경차가 트럭에 부딪혀서 추돌을 했는데, 그렇죠. 전소는 차가 타버린 겁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 경차 관련 사고 뉴스 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가 탄다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이냐? 아니죠. 과거에는 2018년에 한국어로 번역. 그냥 경차가 혼자 달리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차가 탄 거예요. 자, 특징이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경차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본사에서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서 경차를 팔려면은 아까 규격이 있다 했잖아요. 폭이랑 뒤에 길이 규격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나마 느슨한 게 차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진짜 다마스보다 약간 더 오를 정도로 있잖아. 짧은데 높은 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가 나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거 뭐냐 충격에도 잘 넘어져요. 일본 경차는. 제가 아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전 학창 시절에 뭐 배웁니까? 운동 에너지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가벼운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려오는 차랑 무거운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려오는 차랑 붙었을 때 뭡니까? 운동 에너지가 누가 더 커요? 무거운 차의 운동 에너지가 훨씬 큰 거예요. 나는 정말로 안전운전을 하는데 정말로 운 없게 어떤 무거운 차가 나를 들이박았어. 그런 경우에 살아남을 확률이 일반 차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경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왕복 2차선 이런 도로에서 가운데 주황색 선밖에 없어요. 중앙선밖에 없어.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 오는 애가 예를 들어 졸음운전을 해. 음주운전을 해. 그러다가 나를 들이박았어. 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パルガン 신호등인데 그냥 오는 친구도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경차를 탔을 때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거티브라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 단순한 얘기예요.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라는 거를 서민들이 타는 차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안전 대신에 가격을 선택을 하니까. 만에 하나라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낼 수 있을까? 그렇죠. 돈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따지면 일본에서 경차 이외에도 아까 보여준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있잖아. 뭐 한국의 가스퍼가 일본이면 소형차잖아. 소형차도 팝니다. 이게 잘 안 팔려요. 일본에서 이런 소형차는. 왜? 차량 가격이 비싸고 세금도 비싸고 근데 실내 공간은 오히려 경차가 더 높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내 공간자체가. 왜냐하면 천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소형차보다는 사람 경차를 많이 사는데 그러면 의뢰 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당장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에서 예전부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에 경차가 없는 이유, 수출도 생산도 되지 않는 배경 이래가지고 일본의 안전기준이랑 해외의 안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하기가 힘들다라는 내용 기사랑 그 다음에 일본 주간지 12년 전에 있는 벤츠가 지금의 경차보다 훨씬 더 안전할 거다 이래가지고 일본의 경차에 대해서 안전기준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당장 이런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논문인데 일본 교통과학학회 이제 학회 잡지가 있습니다. 2017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경미한 사고에도 차가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 하이트 와곤. 경차 중에서도 높이가 높은 차 있잖아요. 그런 차의 위험성 이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해서 투고를 한 겁니다. 20km 차가 옆에 갖다 박는다 하더라도 잘못 박으면은 경차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가서 죽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 안에 에어백이 터지거나 그러면. 근데 뭡니까? 아까 이런 거. 하필이면은 굴렀는데 연료통이 불이 날 수가 있단 말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구르는 것까진 그렇다고 쳐. 오히려 굴러가지고 뭐 안전일 수도 있겠지. 구르다 보면 잘못 부딪히면은 큰일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저도 뭐 자동차 부품회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경차를 예를 들어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렌트를 해가지고 돌아다닌다든지 있잖아요. 예. 뭐 할 때를 제하고는 고속도로를 탄다라든지 경차를 타고 멀리 나간다든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왜?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거든. 운전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일본에서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동네에 프로젝트로 참가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 참가하는데 4륜구동짜리 경차를 빌려줬다 했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1년 만에 때려치운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안전장치 하나도 없고 10년 된 25만 킬로 탄 중고차를 타라고 우리한테 던져준 거예요. 겨울철에는 이거 타고 다니라고. 어떤 느낌 들었을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 당장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당시에 이 지역에 공무원분이 아우디 Q7을 타고 다녔어요. 왜 Q7을 타고 다녔을까? 경차는 그냥 잠깐만 옆집 갈 때, 편의점 갈 때만 타는 거지 경차 타다가 동물 지나가는 사슴이 뛰어들면은 죽거든요.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은 있잖아. Q7 타시니까 와 대단하시네요라고 했을 때 원래는 경차로 출퇴근하는데 그렇죠. 사슴이랑 부딪혀서 차를 이제 차가 완전 고장나서 완파나서. 지금 수리 중이에요 해서. 제가 오늘 얘기한 걸 아시겠죠? 일본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낍니다. 어쨌든 있잖아. 차도 세금이 비싼 차보다 경차가 세금이 감면되는 게 많으니까 경차를 타고 그 경차 중에서도 연비가 좋은 걸 타고 그 다음에 내가 싼 차를 탈지언정 짐은 많이 실어야 되니까 좀 내부 공간이 넓은 이런 경차를 많이 사거나 해요. 특히 높이가 높은. 그게 뭐랑 교환이 된다고요? 목숨이랑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일본에서도 이런 사고 관련 뉴스를 많이 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순간적으로 화제가 되긴 하지. 하루 지나면 잊어버렸습니다. 내 여건상 경차를 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경차가 편하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일어날까 말까의 사고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생 경차 타더라도 이런 사고 안 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걸 비교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차 타더라도 큰 차 타더라도 사고 나면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그 사고마다 다르지만 그렇죠. 그래도 경차보다는 낫네 그렇죠.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나서 구를 수는 없잖아. 그렇게까지 많이 일본에서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경차가 위험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했을 때 목숨이라는 걸 담보로 잡았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경차랑 다르게 일본 경차라는 거는 폭이 좁고 차체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20km에서 박아도 구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차 한국 일본 사는 부부가 경차를 안 타는 이유 위험해서 타지 않습니다. 요시. 아까 말한 것처럼 있잖아. 계속 경차 타더라도 사고 안 나고 사고 나더라도 그 목숨 괜찮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차 타면 바로 목숨이 위험하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일어나는 사고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생각했을 때 경차를 선택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일본에서 예를 들어 뭐 여행 오신 분이 렌트를 한다라든지 한국에서 워낙 일본차 귀여워 보이니까 수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고속도로에 일본 경차를 달리고 싶다 라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이뻐 보이면 차라리 미니라든지 좀 단단한 거 무겁고 그런 차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안전합니다. 예, 이런 안전이라는 거는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미디어 같은 데서 어쨌든 자본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뭐라 했잖아요. 제가 오늘 일부러 왜 운동에너지라는 말을 했을까? 우리 방송에서도 일본 경차 어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이런 최근에 있었던 일본사에서 워낙 저게 좀 충격적인 뉴스였기 때문에 저 뉴스가 어떠한 일로 일어났다는 것에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